네, 안녕하세요. 라헬입니다. 오늘은 계묘년, 출산, 퇴길, 월별 흐름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저번까지 이제 양력 9월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양력 10월부터 양력 그 다음 해 1월까지 설명 드릴게요. 일단 이제 2023년 10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는 한로예요. 한로를 기준으로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데요. 우선 계묘년 임술 월이죠. 네. 우선 이렇게 글자를 보면 수하고 토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는 계묘는 뭐 수목이니까. 그리고 이제 지지의 글자 이 두 개가 묘술 합을 해요. 합. 이거는 이제 육합이라는 뜻이에요. 육합은 뭐 떨어질 수 없는 합, 뭐 여러 가지 뭐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일단 이 육합은 뭐 합화 뭐가 된다 이렇게 보통 뭐 무게합화, 뭐 병신합수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합화된다는 그런 이제 글자 중에 하나인데, 이 묘술합도 이제 합을 하면 이제 화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원국에 따라서 이 합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원국을 봐야지 알기 때문에, 우선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합이 좀 이루어지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천간이 다 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화의 기운이 이 시기에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고, 또 어쨌든 월의 이 술토 같은 경우는 금을 뜻하는 계절이니까 금을 뜻하는 술토예요. 이게 원래는 뭐 삼합으로 하면은 이제 화를 중심으로 한 삼합이긴 하고, 육합도 화를 중심으로 한 이제 육합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월로 따지기 때문에 이때는 월이잖아요. 태어난 월이기 때문에 금 기운이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화가 되기에는 좀 역부족이 있죠. 그러면 이 묘목과 위에 수, 계절상, 그 다음에 이 술토, 금 기운이 강한 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합이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묘목이라는 글자하고 술토라는 글자가 각자의 역할은 이제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뒤에 글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각자의 역할을 한다면 역시 이제 토가 월에 들어간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묘하는 글자가 있다는 거죠. 술토를 임묘하는 글자는 을목이랑 병화랑 무토예요. 그러면 을목, 병화, 이제 무토가 뭐를 지칭할지는 일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세 글자를 다 임묘시킨다는 것. 그렇다면 이 세 글자가 만약에 굉장히 이 사주에서 중요하다. 여기에 뜰 수도 있고 여기에 뜰 수 있고 어디에 뜰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떴다 하면 이제 이 술토에 임묘되는 역할이 될 수 있고, 또 만약 그 글자가 단 한 개의 글자로만 이루어져 있고, 배우자나 뭐 자식을 만약에 뜻한다 하면은 이제 자식이나 배우자가 임묘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글자로 인해서, 뒤에 나오는 글자로 인해서 이 부분도 분명히 어느 정도 해소는 가능해요. 사주라는 것은 무조건 단점만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뭐 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 원래 토라는 성질은 제가 늘 뭐 어렵기도 하고 추천드리지도 않는 글자이기도 해요. 뭐 이런 게 사실 뭐 연에 있다 그러면은 괜찮은데, 토라는 글자가 연에 있다 그러면 뭐 좀 괜찮은 편이지만, 뒤로 갈수록 글자가 있다 하면 또 인생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글자인 거죠. 토라는 거는 이제 그만큼 여러 가지 성질을 죽일 수도 있고 강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또 여기 자체도 이제 수 위에 글자는 수가 뭔지 뭐가 나올 일간에 따라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양으로 둘 다 있는 거예요. 수가. 그렇다면 만약 이게 편인이면 정인인 거고 뭐 정관이면 편관인 거고 정제면 편제인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혼재되게 만드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이 있다는 건. 만약에 똑같은 여기 수 같으면 비견이 이제 두 개나 비겁이 이제 두 개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이 10월도 사실 뭐 썩 좋은 달은 아니에요. 꼭 피해야 된다라고 네, 피하면 좋은 달이긴 하죠. 네, 이 달도. 네, 일단 그럴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글자가 음양으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차라리 이게 동일하게 있다면 이제 혼재되지 않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음양으로 반대되게 있으면 좀 일간이 뭐이든 좀 어렵죠. 이제 혼합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생각을 두 가지를 하게 만들기 때문에 네, 굳이 뭐 꼭 이 달에 놔야 될 이유가 없다면 저는 굳이 이 달은 추천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2023년 네, 11월 8일 입동이에요. 입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새로운 달이. 그러면 개묘년 이제 월은 네, 개해월이네요. 네, 또 통글자 기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두 글자는 해묘미 삼합 원래 이제 하는 목으로 주인공으로 삼합하기 때문에 이제 목 기운이 좀 강하고 위에는 네, 개수 두 개 있으니까 수하고 수죠. 뭐 사실 이제 목 기운도 강하고 수 기운도 괜찮은 편이라서 네, 수생목이니까 이 글자들이 이제 역할을 잘 하겠죠. 목 기운이 이게 겨울에 태어났지만 이 옆에 글자를 만나서 목으로서 변화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수 기운이 이렇게 위에 떠 있어서 이것도 합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뒤에 이제 만약에 목 기운이 강하다 이러면 합이 잘 되겠지만 이제 수 기운이 일단 앞에서 많기 때문에 이 목 기운이 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수가 수생목을 하기 때문에 목이라는 글자에 가 중요하게 되면 이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되는 거죠. 합이 되든 안 되든 뭐 목 기운이 좀 강한 편인 거죠. 그래도 이제 합이 된다면 이 수랑 조화를 좀 이루는 거고 네. 아니라면 이제 목 기운만 강한 편인 거죠. 근데 일단 이렇게 수가 많다는 것 자체는 생각이 많은 아이예요. 네. 그리고 추진력이랄지 앞서 나가는 행동, 적극적인 행동 이런 걸 하는 아이는 아닌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고 어쨌든 수라는 글자는 밤과 뭐 지혜를 뜻하기 때문에 아이 자체는 굉장히 지혜로운 아이지만 본인의 생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서 활동력을 저하시키는 거죠. 이럴 경우는 이제 뒤에 오는 글자들이 당연히 중요하죠. 이 월은 제가 11월은 꼭 피해야 된다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이 일간에 따라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달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만약에 이 똑같은 뭐 개수가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임수가 들어왔다든지 이렇게 되면 네, 너무 이제 수가 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라면 그래도 좀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래도 여자아이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음인데 음으로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든지 느리게 만드는 네, 행동을 훨씬 더 저하시켜버리는 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차라리 남자아이로 태어나는 게 낫죠. 실속도 차릴 수 있고 이제 양기로 태어났는데 음기가 적절히 조화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근데 사실 임신할 당시에는 우리가 성별을 정해놓고 임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남자아이냐 여자아이냐 이거는 지금 논할 수가 없긴 한데 임신하고 나서 예정일이 11월 달 안에 있다 하면 네,
그러면 뭐 네, 남자아이니까 이제 음기운이 좀 많겠구나. 여자아이인데 음기운이 많게 태어나겠구나. 약간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죠. 그 예측을 해서 이제 자식을 키울 때 조금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시는 게 이제 좋습니다. 뭐 사주라는 거는 태어나기 전에 먼저 연월을 잘 정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되지 않더라면 이제 태어나고 난 그 아이의 성향이나 기질을 잘 알아서 도움이 되게끔 올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이제 좀 부모로서 역할을 좀 해주면 또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네. 그렇고 다음 이제 12월 달 양력 12월 7일부터예요. 네, 이때는 대설입니다. 네. 개묘년 네. 갑자월이네요. 네. 네. 이것도 이제 딱 바로 이제 형살이 이제 눈에 띄죠. 굳이 이제 이런 거는 추천을 안 드립니다. 충이였던 이제 양력 9월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형살인 12월 네, 둘 다 가장 이제 피해야 되는 달이 되겠죠. 특히나 자수하고 묘목이 갖는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약간 음란한 부분, 그러니까 이성적 관계에 대한 좀 문제성이랄까 이런 것이 초년부터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다른 뭐 간이나 다른 걸로 이 글자들이 있어서 억제시켜 준다면 다행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수생목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목 기운이 뭐 어쨌든 어느 정도 강할 것이고 근데 사실 또 겨울에 이제 이 목이긴 하지만 이때 자수에 있는 목은 굉장히 또 욕지에 앉아 있기 때문에 강인해서 목이라는 글자가 겨울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목 기운이 강하기도 하고 또 형살이기도 하고 또 이 글자와 이 글자가 두 가지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성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당연히 이제 사주 전체 구성에 따라 본인이 일으키는 거일 수도 있고 주변에서 가만히 두지 않는 거일 수도 있죠.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일단은 그런 문제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조화적인 부분에서는 네, 일단은 뭐 어쨌든 화 기운이 적겠죠. 또 그러니까 이 사주는 앞으로 이제 나아가는 뭐 그런 행동, 추진하는 추진력, 활발함, 명랑성 이런 게 좀 떨어지겠죠. 네, 아무래도 그래도 그나마 목이라는 기운이 있어서 이제 이 전달 제가 설명드렸던 개해월보다는 그래도 이 시기가 좀 더 아이가 활발할 수는 있어요. 네, 그래도 어찌됐든 이제 한겨울의 날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천하지 않는 날로 네. 제가 이제 추천하지 않는 달로 제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우선 위에 마지막이네요. 네, 마지막은 네, 소환으로 시작이 되고 2024년 1월 6일부터 시작해서 네, 2024년 2월 4일까지예요. 2월 4일로부터 입춘이 시작이 되는데 아마 여기에 시간이 좀 갈릴 거예요. 뭐 오전일 수도 있고 오후일 수도 있는데 제가 확실히 이제 보진 않았지만 이때부터 이제 입춘이기 때문에 이 날짜의 어떤 시간 이상은 이제 갑진년이 되는 거고 어떤 시간 이하에는 개묘년이 되는 거죠. 이제 소환으로 시작됐고 1월 6일부터 2월 4일 이 사이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면 개묘년에 네, 을축월이에요. 뭐 여기서도 목이랑 네, 수 기운이 강하게 되어 있네요. 물론 이건 토지만 네,
토지만 금기운도 가지고 있고, 네, 수기운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수고, 이제 묘목, 그리고 을목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의 글자는 서로를 격각시켜요. 이제 격각이라는 것은 이제 삼합 운동에서 서로를 충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충은 아니지만, 네, 충은 어떻게 보면 서로의 글자를 잘 쓰게는 만들거든요. 각자 쓰게 만들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건데, 이것도 약간 애매하게 서로를 잘 못 쓰게 하는 그런 거라서 격각이라는 거는 좀 생각보다 영향이 많다. 근데 어쨌든 연하고 월의 격각이기 때문에 사실 더 중요한 건 어쨌든 태어난 월과 일이기 때문에 이 연월의 격각 정도는 네, 어느 정도 그냥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니까. 네, 하지만 이제 어쨌든 또 월이 이제 토가 됐죠. 이제 이 축토에는 임묘되는 글자가 정화, 기토, 그리고 경금이에요. 많죠? 정화, 기토, 네, 경금. 네, 이 글자들이 여기에서 중요하게 쓰이고 떠 있다면 임묘될 확률이 높죠. 뭐 격각이긴 해서 서로 미치는 영향은 있지만 이 축토는 축토의 역할을 네, 오롯이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임묘될 확률이 높죠. 작용이 될 확률이. 물론 이제 또 여기에 따라서 조금 변화성은 있을 수 있으나 이제 세 가지 글자가 월에 임묘된다는 거는 내가 잘 쓰고 싶어도 이제 쓰게 내버려 두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뭐 정화를 쓰는 사주라고 하면 이 사주가 정화가 잘 안 써지게 하는 거고, 나머지 글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글자 자체가 이제 수가 강하기도 하면서 목기운도 강한데, 목기운은 사실 이제 이 축토에 있는 을목은 강한 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사실 얼어져 있는 꽃, 어른 꽃, 네, 수로 비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을목도 좀 약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계절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오행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조화력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주도 가지고 있어서 차라리 없으면 안 쓰는데 가지고는 있기 때문에 이 을목을, 만약에 이 을목을 쓰고 싶어도 다른 부분에서 도와주지 않게 된다면 쓰고 싶어도 약하기 때문에 없으니만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묘목이라는 글자가 어느 정도 시적절하게 뭐 지탱을 시켜주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본인 밑에 앉아있는 글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달에 태어나는 아이도 재주가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아이로 태어나긴 하지만 그거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 네, 거기에서는 문제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이제 부모가 되게 잘 이끌어줘야겠죠. 애를 밖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재주가 많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하시면 네, 꼭 이때도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계속 얘기했던 원진살인 8월, 양력 8월, 그 다음에 충인 9월, 이제 형인 12월. 네, 이 시기는 일단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고,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좋고 나쁨이 거의 섞여 있는 편인데, 그래도 네, 좀 더 좋다 네, 하는 거는 어렵긴 한데, 네, 그래도 양력 6월. 네, 저는 양력 6월 네, 좀 파가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어느 정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무토, 네, 무월인, 네, 여기는 이제 피해야 되는 달이라면 굳이 이제 다 전부 다 딱 깔끔하게 좋은 달이 사실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계묘년도. 하지만 그래도 앞에서 설명했던 이제 4월이나 앞에서 설명했던 2월이나 4월 네. 그 다음에 이제 5월 이제 6월 요 정도는 네,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조금 상반기에 아이를 갖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 계묘년에는. 네. 계묘년 아이 자체들이 이제 성정이 좀 순하고 은근한 고집이 있지만 성정이 순한 편이라서 이제 키우기에는 뭐 굉장히 어렵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물론 구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 8월, 9월, 12월만 꼭 피하시는 게 좋고, 이제 나머지 뭐 이 정도쯤은 다 좋고 나쁨은 섞여 있어요. 이 달들도. 그래도 2월, 4월, 5월, 6월 정도는 상반기에 아이를 낳는 거는 하반기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네요. 사실 계묘년 월별 흐름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뭐 영상으로 찍는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설명이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영상으로 남기고, 그 다음 갑진년도 사실 빨리 해드려야지 보통은 2년 정도 이제 계획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또 갑진년도 최대한 올해 안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영상을 빨리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또 이제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